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되나리 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의수입니다. 오. 자, 오늘은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네. 결산은 중요하죠.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결산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되돌아보는 과정. 그럼요. 결산 없는 재정은 예. 없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비재정에도 항상 결산이 삶에도. 필요하죠. 네. 오늘은 재정 분야에서 어떤 결산에 대한 태도와 원칙을 가지면 좋을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 그 이야기 예. 하기 전에 예. 우리가 가끔씩 그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음. 셔터 마우스도 예, 했고 예, 예. 쉼도 했고 예. 진영으로 돌아가니라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성모님들이. 오늘도 결산과 관련된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예. 먼저 조금 은혜스러운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볼까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음. 가나안 전쟁 첫 번째가 여리고성, 네네네.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아이성. 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은 완전 180도 버전이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웅장하고 견고하고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난공불락의 그렇죠. 성이었다면 아이성은 에게? 에게 왜냐면 이걸 그죠? 치르고 왔으니까. 예, 또 이걸 치르고 껌도 왔어요. 안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에게? 깜도 안 되는 네. 거죠. 네. 또 아이성 전투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어요. 네. 그죠? 네. 예, 그 정도로 아이성 전투와 여호수아 전투는 완전히 여리고 180도 달랐는데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 달랐죠. 결과 역시도 상상을 완전 달랐습니다. 그죠? 상당히 두렵게 느꼈던 전쟁은 너무 쉽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껌이다 생각했던 네. 깜도 안 낸다. 껌이다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쟁은 완전 그냥 네, 망했죠. 망했죠. 거의 망한 수준이었죠. 네네네.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음. 우리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죠? 아간의 범죄,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알 수 깨닫습니다. 있죠. 네. 즉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여리고성 전쟁을 엄청난 큰 성전보를 울렸는데 그 승리에 도취해서 결산, 되돌아봄이 없이 그렇죠. 바로 아이성으로 갔다. 뛰어나갔죠. 그죠? 이제 너무 껌처럼 보이니까. 네. 껌처럼 보이니까. 뭐 자신감도 있고. 맞습니다. 오만했고 네. 자만했고 이 여리고성 전쟁에 임했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지 피드백, 결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아이삭에 가서 또 겸손하게 했다면. 그렇죠. 했다면. 네. 그래서 오늘의 이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에 대비되는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되돌아봄 결산이 중요한데 재테크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정의 결산을 어떻게 되돌아보며 어떤 주기로 또 어떤 방법으로 네. 이것을 구체적인 방법, 원칙 이것들을 우리 또 김호 센터장님이 깔끔하게 5가지로 준비해 주신다고. 5가지 안 해도 이미 은혜가 돼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5가지를 하자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최소 1년에 한 번 그 파이낸셜 데이라고 해서 파이낸셜 데이. 뭐 만약에 청년이면 재무데이죠. 그래서 내가 결혼 미혼이다 그러면 네. 재무데이를 정하는 거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부 재무데이를 정하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재무데이, 파이낸셜 데이 일종의 네. 점검하는 1년을 결산해보는 날을 정하자. 네. 어. 지금은 조금 뜸한데 한 형제가 블로그에도 자료가 있어요. 그 예. 형제는 매년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뭐 일 있으면 둘째 주 예. 토요일 날 그분이 이제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그 저렴한 호텔에 가서 예. 예배 드리고 부부 재무 계획을 사고 일단 결산하고 예. 이걸 저한테 찍어서 사진을 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래요. 매년 날짜를 정하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년 정해진 날짜에 부부 재무대의를 하라는 예. 거고 또 좀 팁을 드리면 일단 날짜를 정해야 되고요. 집에서 하면 잘 안 돼요.
네, 왜냐면 집에 설거지도 있고 막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해요. 강의할 때 우리 집이 리조트처럼 예. 보통은 안 좋거든요. 웬만하면 나가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 3만 원 적금을 이 형제 부부가 그래요. 예. 3만 원 적금을 넣어서 1년 적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좀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그 사람은 좀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지. 이야기를 하니까 재무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쓰면서 그럼요. 그죠? 근데 갑자기 또 돈을 쓰면 예비비로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한 2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처럼 1월 첫 주 또는 둘째 주 토요일에 한다. 그러면 반대로 또 12월 달에 해도 되겠고 12월 달에 결산 중심으로 그렇죠. 하는 분도 많아요. 대체로 보면 이제 1년 결산을 한다면 1월이나 12월 정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날을 정하는 거죠. 우선 예. 그걸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파이낸셜 데이, 재무 데이를 정한다. 네, 그럼요. 꼭 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서 먹고 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날은 재정적인 이슈를 예.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 결산을 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그 강의 중에 우리 했던 것 중에 비정기도 있고 예. 뭐 4개 통장도 있고 예, 이러니까 그때 안 내면 다시 대단위원 그 전날 보시고 같이 봐도 좋죠. 예. 저는 그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죠. 같이 보고 뭐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이슈를 재정적인 해라. 이슈를 그래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 지출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소비가 실제로 데이터를 내는 거죠. 예. 얼마가 남았는지. 그럼 이제 시트를 가지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기록도 하고 그 자산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재무 상태표 순자산이 어떻게 됐는데 얼마큼 올랐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 쓰고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 이런 예. 것들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니까 예. 세 번째는 비재무적인 부분도 점검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정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것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정기 지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예. 그게 뭐였는가 하면 명절에 갔는데 친정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친정 엄마를 언니네가 이제 보약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먹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너희 아버지도 너네가 한번 동생네가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집은 이 형제가 워낙 꼼꼼하거든요. 돈을 형제가 관리해요. 예. 그래서 비정기 지출이 20만 원인데 좀 예산을 초과하니까 싫다고 안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 자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좀 트러블이 있고 싸우고 또 시댁에서 뭐가 필요하면 안 해주고 나중에 옛날 결혼 전에 데이트 하던까지 다 했대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출이 계획이 안 되고 돈 막 쓴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재무적인 것들이 재정적인 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갑자기 아이가 성적이 안 올라서 예. 또 돈하고 관계 없는 건데 걱정이 돼서 막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재무적인 영역들이 있는 것들이 연결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재무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돈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교육에 대한 태도라든지 네네네. 또 부모 섬기는 그런 또 것도 이런 어떤 태도와 부부간의 합의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또 결과적으로는 삶의 방식이네. 그럼요. 그게 돈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청년들은 또 자기 개발이나 예, 또 예, 그런 쪽으로 맞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삶의 태도, 태도. 가치관 일종의 네. 이런 것들도 또 이런 결과적으로 돈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것들이죠.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보고. 그렇죠. 작년에 돈을 쓰면서 이건 좀 쓰고 싶었는데 못 써서 좀 억울한 거. 예, 만약에 적금을 해서 돈이 나왔는데 어디다가 돈을 쓰면 좀 그렇지. 기쁠까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재무대의는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이야기도 이제 한다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네. 네. 또 앞으로 1년을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같이 되는 그럼요. 거네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재무데이 때 이걸 시작할 때 가능하면 좀 큐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예. 풍성해지지 예. 않을까 싶은 거죠. 야, 그럼 뭐 하루 날을 세워도 좀 부족할 때도 있겠는데 네. 그 시간에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그럼요. 그죠? 기쁘고 네, 네. 그죠? 예. 자, 그럼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날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또 두 사람 중에 막 기대서 갔어요 호텔에. 근데
이게 시험지 시험지 채점. 가져와봐라 했냐. 그래서 감독관처럼. 이 에피소드가 많아요. 음. 아는 형제가 문제가 온 거예요. 예. 재무대 하다가 싸워가지고 이혼할 뻔했다. 네,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1박을 하기로 했는데 예. 그래서 저녁에 11시 반에 나 혼자 나왔대요. 예.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들어서 이야기해라. 왜냐면 자매가 재무대 하는 날 이렇게 표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예. 형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내가 뭐 시험 치러 왔냐. 예. 센터장님이 좀 편하게 예배해드리고 나누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날을 좀 리프레시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축제의 날. 네, 예. 좀 조식도 좀 사 먹고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예. 너무 이게 데이터화 시켜서 그렇군요. 이게 따지다 보니. 재무대의가 돈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아까 우리가 세 번째에서 비재무적 우리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네. 살 거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한다고 하면 네, 이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그죠. 그럼요. 예, 좀 등도 뭐 네, 이렇게 네, 네, 수고했네. 네, 네. 아이 뭐 괜찮아 이런 정도는 안 돼도 네, 네, 뭐 네. 또 우리가 다음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숫자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어서. 나는 콩나물 값도 아낀다고 애를 썼는데 당신은 뭐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버리네. 또 행자 입장에서는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당신은 친구들하고 뭐 여행을 갔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싸워서 가능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비재무적 이야기도 하지만 너무 숙제하듯이 예. 시험 치듯이 하지 마라. 시험 너무 막 치듯이 하지 마. 깐깐하게 하지 말고 그죠? 좀 놓쳐도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또 보면 이제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보면 부부의 이 재정에 대한 달란트가 조금 달라서 네, 달라요. 어떤 이제 두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재정에 대한 조금 이제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정해서 할 때 그런데 이런 재무대의 때 그것을 마치 시험지 채점하듯이 하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네가 다 해. 그 펀드 수익 안 난 거 가지고도 싸웠대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한쪽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보자 했더니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재무대는 갔는데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예. 2017년도가 그랬대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매가 형제한테 아니 재무대 하면 뭐 하냐고. 이게 투자가 마이너스. 내가 오빠 그때 절대 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냐면 안정지향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싸운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어차피 우리가 7년 뒤에 쓰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인데 막 그것도 싸우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라서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5가지 가운데 지금 4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다 한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5번째 뭐예요? 네, 그럼? 왜냐하면 5번째는 이거를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점검을 해보는 예.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할 제목을 한 5개, 10개를 적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1년간 돌아보면서 기한 간 거, 예. 기한 간 거 1년 동안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혜. 왜냐하면 이 돈만 하다 보면 싸우기 있고 예.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뭐 얼마 엄청난 돈을 모으지도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작년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뭐 꼭 재정적인 거다 아니든지 감사 제목을 서로 적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자매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적어서 서로 이렇게 쉐어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는 적을수록 계속 광산이야. 네네네네. 감사, 광산 그렇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풍족했구나. 우리가 좀 어려웠지만 하면 우리에게 또 내가 회사 잘리지 않고 다녔구나. 작년에 그런 감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나름대로 올라와서 어떤 분들은 또 망하지 않았구나. 4월 달에 망할 줄 알았대요. 그런 것들이 또 좀 그렇군요. 있고 예. 서로 이제 또 서로가 좀 돌아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네, 그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재정, 비재정을 다 포함해서 얼마나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그렇죠. 하고 살았는지 네. 이것을 이제 멋지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제가 요구해요. 혹시 이제 작년에 정말 주님이 가난한 삶을 통하거나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예. 재정적 부담을 줬을 때 좀 내가 기부하거나 예.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재정에 쓰였냐 이런 것도 좀 점검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재정, 비재정의 분야에서 네. 결국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네, 네,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 그렇죠. 정말 멋지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말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5가지, 그 중에서 4가지까지는 뭐 일반 넌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우리에게 특별한 5번째 정말 중요하다, 그죠? 맞아요. 결국 우리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자정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예, 하나님을 자정시키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특별하게 또 특별히, 자정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의 결산의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데나리오는 우리 가정의 재정 또 비재정의 큰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예비해 주신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 그런 지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유익했나요? 자, 데나리온 내일도 또 오늘도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